대리급 직원 한 명이 60조 원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터져나온 빗썸 5지급 사태의 실체인데요. 60조면 우리나라 중견기업 시가총액 수십 개를 합친 규모죠. 사실 이 사건 자체도 정말 충격적이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흐름을 제가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이겁니다. 빗썸의 실제 보유 자산과 장부상 자산을 대조하는 시스템, 이른바 블록타임이 하루 단위였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돌리고 있었고 하루와 5분, 이 차이가 결국 60조짜리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거래소의 내부 시스템이 이 정도로 허술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미국 소비 둔화 우려 속에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6만 8천 달러 정도까지 밀렸는데요.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이 타이밍에 이더리움 쪽에서는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볼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국의 유명 투자자 황리청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막일대가라고 불리는 인물이 무려 25배 레버리지로 이더리움 롱 포지션을 대규모 확대했습니다. 보유 규모가 무려 4,900 이더리움,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격이고 청산가는 1,971달러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2,000달러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공격적인 베팅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이런 큰 손이 레버리지까지 써서 롱을 잡는다는 건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나름의 근거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2월 6일 최저가 구간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한 고래 투자자가 이미 17만 4천 달러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1925달러에 2072 이더리움을 매수해서 400만 달러 정도를 투입했고 2009달러에 매도한 겁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단기 트레이딩이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저점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간 고래들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 이건 이 가격대가 바닥에 가깝다는 시그널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 매크로 환경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중국이 미국 국채 매입 규모를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대신에 금 보유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죠. 이게 바로 탈달러 흐름인데요. 야후에 나온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국영 은행들까지 미국 국채 노출을 대폭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이 암호화폐 시장에 왜 중요하냐면 달러의 지배력이 약해질수록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중립적 자산의 매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좀 봐야겠죠. 이더리움 생태계 자체의 펀더멘탈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미국 최대 온라인 증권사 중 하나인 로빈후드가 자체 이더리움 레이어 2 블록체인 로빈후드 체인의 공개 테스트넷을 출시했습니다. 아비트럼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목표가 뭐냐면 500종의 주식을 토큰화하겠다는 겁니다. 실물자산 토큰화와 디파이 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선언인데요. 로빈후드와 같은 메이저 플랫폼이 이더리움 위에 인프라를 깔고 있다는 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생태계의 확장은 로빈후드만이 아닙니다. 메가이더라는 프로젝트가 메인넷 가동과 동시에 레비톨이라는 생태계 통합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이더리움 위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 개발자들이 여전히 이더리움을 메인 인프라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블록체인에서 개발자 생태계의 규모는 네트워크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을 단순히 비트코인의 대체제, 혹은 알트코인 대장,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죠. 최근에 한 언론의 분석을 보면은 비트코인을 21세기 로마 금화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저는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치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더리움은 실제로 뭔가가 작동하는 플랫폼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이죠. 로빈후드가 주식 토큰화를 이더리움 위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오늘 증시 쪽도 한번 보면은 알파벳이 AI에 47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죠. 미국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확인이 좀 필요한 이야기겠지만 AI와 블록체인의 결합이 가속화되면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하고 디파이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는 이미 연구 단계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황리청의 25배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청산가가 1971달러라는 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이더리움이 1971달러 아래로는 안 내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뭐 물론 한 명의 투자자 판단을 절대시할 수는 없겠지만 1천만 달러를 25배 레버리지로 거는 사람이 아무런 근거 없이 도전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2,000달러 초반대 지금의 가격대 정도가 이더리움의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탈달러 흐름, 이게 이더리움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요.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이런 움직임을 단기적 충격이 아니라 다극화된 금융체제로의 장기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언급이 되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탈달러가 역설적으로 이더리움 사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달러 패권이 약해질수록 달러를 대체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테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겠죠. 비트코인이 68,000달러 부근까지 밀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나홀로 버텨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이야말로 저점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황리청 같은 투자자들이 2월 6일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을 냈던 것처럼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준비된 투자자는 오히려 기회를 잡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더리움 생태계는 로빈후드의 레이어2 진출 등으로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황리청 같은 대형 투자자가 이 가격대, 지금의 가격대 정도에서 공격적으로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고래들의 저점 매수도 제법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죠. 자, 세 번째, 거시적으로 탈달러화 흐름은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특히나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이더리움이 2,000달러 초반에 머물고 있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변동성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진입 구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뭐 이것도 하나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에서 고래들이 매수 매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좀 주기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빈후드 체인이 정식 메인넷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모니터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재료 정도가 다음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그럼에도 빗썸 사태에서 보셨듯이 거래소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자산 검증 시스템이 하루 단위인 곳과 5분 단위인 곳의 차이를 여러분 지금 두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구독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래소의 보안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